이전 전시에서는 주로 작업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는지 하는 것들에 방점을 찍고 했다면, 이번 전시는 작업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사례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때로는 우리말보다 영어가 명징하게 설명이 될 때가 있는데요. 이전에는 how to make 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how to use,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드러내다라고 발음이 되는 단어가 딱 두 개가 있는데, 나타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의 드러내다와 사라지게 하다의 뜻의 드러내다. 어찌 보면 딱 우리말로만 가능한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똑같이 발음이 되는데 반대의 뜻을 갖고 있다. 정말 역설적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그 말이 제 작업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. 처음 시작했던 나무라고 하는 작업은 대상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뷰포인트, 한 점을 찾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하면, 사실 무한대로 많은 그 대상의 뷰포인트들 중에서 하나로서 온전히 본질을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반문이, 회의가 들었고,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수학적으로도 무한대분의 1이면 0인데 참 역설이죠.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한 점을 찾았다, 그 대상의 본질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꼴인 거예요. 정말 그야말로 역설인데,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또 다른 역설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겠다, 해결할 수 있겠다. 그게 뭐냐면 드러내는 거죠. 다 드러냄으로써 비로소 드러나게 한다. 제 작업 전체를 관통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그 작업과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그 키워드, 단어 하나로서 설명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와 저희 작업실에 있는 가족들이 가장 어렵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의 언어 유희도 있지만 theme and tone이거든요. 그래서 작업을 할 때마다 그 theme을 정하고, 그것이 전개가 된 뒤에 맨 마지막에는 톤을 잘 마무리 짓는 그 일련의 과정, 그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그런 과정인데, 그 중에 하나가 톤 중에서 그 크기의 문제도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이미지에 가장 알맞은 크기를 찾을까, 또는 그 전시마다 보여질 적마다 그 환경하고 가장 어울릴 만한 크기가 어떤 걸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
그래서 무조건 크게 한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고 전시장은 아주 넓고 높고 하더라도 작은 작품이 정말 큰 압박감을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상황마다 작품마다 다 달라서 어떤 법칙이 있어서 공식처럼 딱딱딱 적용해가지고 크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장 적확한 크기를 정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은 작품도 있고요. 아주 큰 작품도 있고 다양하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난해하면서도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, 풀기 어려운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. 사실 기존에는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이 세상을 담는 두 개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반문도 들거든요. 그저 공간의 한 축이 아닐까.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확인이 가능한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.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뭔가 정확히 규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가로서 작업적 어떤 욕구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시간성의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다루고 하는 것 같아요.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고 또 시간이 주는 여러 가지 아우라, 느낌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겸하는 의미에서 이 시간을 담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살얼음판을 걷는 전업작가를 한다는 것이 그런 길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없도록 제가 설계된 것 같아요. 애초에 저도 어쩔 수가 없는 자연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. 어쩌면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또 지금도 한국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로서 한국어로만 표현이 가능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운명인가? 마치 신내림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처럼 작가도 그런 것이 아닐까. 그래서 작업도 그런 작업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의 작업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결국은 작품이라고 하는 게 소통을 위한 매체잖아요. 결국 누군가가 작품을 보고 그걸 통해서 저와 교감을 나누는 것일 텐데 이제 뉴욕에서 전시할 때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작품에 절을 하시는 거예요. 한국식으로. 너무 어설프더라고요. 그 동작이. 어디선가 보고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분이 왜 저러실까? 굳이 이러쿵저러쿵
말씀을 다 안 해주셔도 보는 사람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고, 또 어떤 경우에는 감정을 이입시켜서 나무 작품을 보면서 그 초라한 나무를 보면서 누군가 캔버스를 통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을 받았대요. 내가 하찮은 존재만이 아니라 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겠다. 마치 자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 작품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가는 모습을 볼 때, 그때가 작가로서는 가장 큰 보람과 희열을 느끼게 되죠. 소울아트와는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요. 제가 많은 다른 공간들과도 많은 일들을 했죠. 그렇지만 그들과는 정말 비즈니스적인 관계라고 할까요? 그런데 소울아트와는 그게 아닌 거예요. 작업을, 또 작가를 진심으로 대하는,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그 진정성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절절하게 다가오는, 이거는 사실 시간이 축적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거예요. 오랫동안 느껴봐야 비로소 알게 되는, 그래서 그냥 이제는 저의 일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.